지친 하루를 달래줄 어머니의 손맛 그대로. 올바른 재료와 정성 담은 손질. 홍시로 완성한 달콤한 감칠맛. 집에서도 편하게 택배로 받아보세요. 매콤하게 땡기는 감칠맛. 장간의 양념게장. 검색창에 장간의 양념게장을 검색해보세요. 이번에 미국에서 금리 인하에 제동 걸리는 지표가 나오고 있고, 여기에 추가로 중동발 전쟁 위험이 커지고 있고, 그렇게 된다면은 지금 인플레이션이 다시 튀어오른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멀쩡한 경제라면 금리 인하가 굉장히 활력이 되겠지만, 지금처럼 거품이 쌓였을 때는 나올 수 있는 거는 지금 이제 두 가지밖에 없어요. 침체 아니면은 과열. 지금 골디락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태까지 골디락스 이렇게 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렸죠. 금리 인하했을 때 2차 오일 쇼크 오지 않으면 경제 위기 온다. 둘 중에 하나라는 건데,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예상과는 다른 소식들이 나오고 있는데, 미국부터.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 부동산 때문에 금리 인하 못하고 있어서 그렇지 경기 침체는 상당히 오랜 기간 진행이 되고 있었죠. 여기서 금리 인하 10월에 한다 뭐 이런 이야기 많은데, 금통위 위원들이 강력하게 주장해서 부동산 대출이 아직 안 잡혔기 때문에 그래서 금리 인하를 미룬다고 하더라도요, 11월에는 보통 할 걸로 보이죠. 올해 한 차례는 할 걸로 보이는데, 그 한 차례 하는 것마저도 제동 걸릴 상황이 계속 나타나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연준 9월 피컷은 실수다. 고용이 뜨거운 고용이라고 하고, 근데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뜨거운 고용이라서 11월 동결되고 금리 인하 늦어지고 환율 치면은 지금 우리나라 집값 잡는 데 더 유리하고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저는 늘 유리한 거든 불리한 거든 다 이야기를 하죠. 이 뜨거운 고용이요, 저는 100% 못 믿습니다. 왜냐면은 전적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미국의 정확한 지표는 11월 대선 이후에나 많이 나올 것 같다. 그 전에도 계속 뜨거운 고용 해가지고 핫 뜨거 핫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보니까 뜨겁긴 개불? 완전히 얼음덩어리였죠. 그런 상황이 있었었고, 이번에도 전월 대비 25만 4천 명. 이거는 예상치보다 엄청나게 높게 나왔죠. 그리고 지난 3월 이후 6개월 만에 가장 큰 증가폭이다. 그러니까 금리 인하폭을 B컷에서 베이비컷으로 수정을 하든가, 아니면 11월에 금리 인하 안 하고 동결할 것이다. 이번에 점도표 완전히 잘못 나왔다. 그래서 B컷은 불필요했으며 몇몇 연준 위원들이 결정을 후회하고 있고, 전 재무부 장관 역시도 B컷은 실수였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여기서 저것만 문제가 아니라 요것 때문에 우리나라 또 환율이 폭등했죠. 지금 40원대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 B컷 안 한다고 하니까 갑자기 튀어 올랐어요. 사실 B컷을 하냐 안 하냐, B컷이랑 베이비컷이랑 환율에 저렇게까지 영향을 미칠 상황은 아니에요. 문제는 B컷을 안 하는 이유가 고용 과열 때문이고, 고용 과열이 됐다는 소리는 인플레이션이 자극될 가능성이 높다는 소리이기 때문에, 여기에 인플레이션을 자극시키는 요인이 한 가지가 더 있죠. 그런 것들 때문에 환율이 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환율 제가 아까 5시쯤 봤을 때 조금 빠지면서 45원까지 됐는데, 근데 환율에 영향을 미치는 게 고용지표뿐만이 아니라는 거죠. 고용지표는 기름을 갖다 부은 거고, 고용이 많다는 건 뭐가 많다는 소리예요? 수요가 많다는 소리죠. 수요가 많다는 것은 인플레이션 가능성이 높아진다. 예를 들어서 집 이야기할 때도 수요 공급의 논리 뭐 이런 이야기 하는데, 생산이 100개가 되는데 수요가 80명이 있으면은 가격이 떨어지는 거고, 수요가 120명이 있으면 가격이 올라가는 겁니다. 수요가 늘어나서 가격이 올라간다. 가격이 올라가는 것 자체, 물가가 실물 가치의 약자라고 그랬죠. 그래서 물가가 상승할 징조이다. 여기에 최근에 유가가 올라가고 있죠. 이스라엘하고 이란이고, 석유 시설 공격 감행한다면 배럴당 200달러 압박까지 치솟을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웬만하면 저렇게 때리진 않겠죠. 아예 확실히 100% 끝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은 잘못 때렸다가 공공의 적이 되기 때문에 쉽지 않은 거고. 그렇지만 유가가 이런 식으로 계속 3거래일 상승, 그리고 4거래일제도 상승.
그러면서 고용지표가 또 유가의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고 이런 식으로 유가가 또 빠르게 튀고 있죠. WTI도 마찬가지고 브렌트유도 좀 빠진 타다가 다시 튀고 있죠. 유가가 튄다는 것은 인플레이션 징조이고, 그래서 이번에 금리 인하를 성급하게 했을 경우 스태그플레이션이 될 가능성이 높다. 제가 이거는요 금리 동결 시작할 때부터 계속 이야기했어요. 2차 오일 쇼크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왜냐면은 양적 긴축이 예전처럼 되지 않았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잡혔다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는 전년 대비 기저효과가 크기 때문이죠. 지금 2년간 연속으로 엄청나게 올랐는데 그게 조금 정상화가 돼가지고 물가가 조금 덜 오른 건데, 이만큼 올리고서 요만큼 올라간다고 해서 물가가 안정된 건 아니죠. 아직도 굉장히 고물가인 거고. 근데 금리 내릴 조건 됐다 뭐 이런 이야기 계속 하고 있는데, 사실 금리 인하는요 물가 잡혔다고 금리 인하를 하는 게 아닙니다. 금리 인하 왜예요? 금리가 부담돼서 경제에 문제를 주니까 하는 거예요. 금리를 왜 내려요? 물가 잡혔다고. 물가 잡혔다고 금리 내리면은 다시 물가가 튈 가능성이 높은데, 시중에 돈이 안 도니까 금리 인하 하는 거예요. 근데 고용이 저렇게 활발할 정도면은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지금? 없죠. 그러면은 한은에서 금리 인하를 할 때 고려하는 지금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죠. 원래는 두 가지예요. 한은 두 가지만 고려하면 되는데, 물가 안정하고 금융 안정 두 가지만 고려하면 되는데, 여기 이제 환율까지 보고 있다 그러죠. 그 환율 안정까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환율 잡히는가 싶더니 날뛰고 있죠. 그 다음에 물가는 잡혔다고 하는데 이거 갑자기 너무 훅 잡혔고, 10월에 추석이니까 쉬는 날 수요가 많이 줄죠. 그 전에 몰리는 것은 추석 안정자금이라고 40조 풀어가지고 물가 잡으려고 했던 거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물가 잡혔다 하고 있는데 생활 필수품 물가 보면요 대부분의 품목이 다 올랐어요. 부동산 안정됐어요? 부동산 안정 안 되니까 대출 안정도 안 됐죠. 대출 5.6조 늘었다고 대출 20% 감소했으니까 안정됐다. 5.6조씩 늘면요 GDP 대비 가계부채 넘어서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요 지금 전보다 환율이 좀 떨어졌으니까 외환 보유고는 늘었다고 하는데 안정적이지가 않아요. 외환 안정이 안 되고 있어요. 지금도 보시면 외환 보유액을 마이너스 통장처럼 사용한다 하는 마통을요 외환 보유고도 쓰고 있다. 그래서 출자액을 보면 정부가 9,300억 출자했을 때 한은은 1조 9,148억 원으로 정부 출자액의 2배 이상 출자하고 있고, 외환 보유고가 늘어났다고 하는데 순위가 밀리고 있어요. 그냥 환율 하락으로 인해서 가치는 높아졌지만 늘어난 건 아니죠. 우리 저기 시험 볼 때도요, 와 나 전에 80점 받았는데 이번에 평균 85점 받았어. 근데 문제가 쉬워서 변별력이 없어가지고 8등에서 9등으로 떨어졌어요. 시험 잘 본 거예요? 못 본 거예요? 못 본 거잖아요. 등수가 떨어졌는데. 그러니까 외환 안정도 되고 있지 않다. 거기에 우리나라 물가가 굉장히 불안한 게 뭐냐면요, 2023년 말에 그 물가 가중치 기준을 20년 기준에서 22년 기준으로 바꿨단 말이에요. 그 바꾸는데 그 당시에 물가가 떨어지고 있는 것들에 대한 가중치를 더 높게 넣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가중치 높인 품목이 유가 관련된 품목들. 그러니까 유가가 떨어졌을 때 물가가 굉장히 잘 잡히는 것처럼 보였을 거란 말이죠. 근데 유가가 다시 튀면은 물가가 잡히는 식으로 나올까요? 이게 문제죠. 지금 우리나라가 초비상사태다. 왜? 제로 성장 나오게 생겼다. 요즘에 우리나라에 뭐 제로 콜라 뭐 이런 제로 음료수들 뜨고 있다는데 성장도 제로로 뜨고 있습니다. 2분기도 전분기 대비 마이너스 0.2 나오고, 3분기도 0.1에서 0.2 혹은 이만큼 증가해도 선방이고 제로 성장했을 수도 있다. 우리나라 지금 1분기 때 엄청 축배를 들었었죠. 1분기 때 막 이렇게 증가했다고. 이거 다 지금 지표 바꿔가지고 띄운 거고 말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매번 정부에서 강조하던 경제는 상저하고가 될 것이다. 내수는 점점 더 나아지고 있다. 아무리 봐도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정부에서도 금리 인하를 한은에게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는 거고, 근데 한은은 혼자서 결정 못하죠. 금통위 위원들 다수결에 따라서 결정을 하는 건데, 그럴 거면은 금통위 위원들이나 뭐 한은에서 하는 이야기는 금융 불안정 때문에 금리 내리기가 쉽지 않다. 금리 내렸는데 그 돈이 다 부동산으로 다시 흘러 들어가게 되면은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죠.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대출 규제를 확실히 하면은 우리가 금리 내리겠다. 대출 잡히는 게 보이면 내리겠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만큼 부동산 불안정이 굉장히 심한데도 최근에 이제 신성환 금통위 위원이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집값 때문에 금리 못 내리는 것도 위험하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만큼 경제가 최악이란 소리예요. 수출이 이렇게 잘 되는데 경제 성장률 보면 답 나오죠. 맨날 수출이 역대급을 찍는다는데 경제 성장률은 왜 이렇게 개작살이 났을까요? 그만큼 미국이나 혹은 중동에 나오는 지표들에 따라서 우리나라 금리 인하, 기준금리 인하에 차질이 생기게 되면요. 한은에서 금리를 미국만큼 더 올리지 않은 이유는 부동산 잡으려다 경제가 작살날까봐 그랬던 겁니다. 근데 이미 이 정도 금리에도 굉장히 심각하게 무너지고 있는 경제를 살리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수가 있다. 그 타이밍을 놓치게 되면, 그렇다고 무작정 금리 인하하면 환율도 난리 치겠죠? 부동산 난리 치겠고, 그럼 내수 시장에 돈이 들어가겠어요? 다 딴 데 들어가겠지? 금리 인하는 내수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건데, 그런 것들이 안정이 안 돼가지고 타이밍이 늦어졌다. 회복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제일 필요한 거는 부동산 관련 대출 규제가 제일 필요한데, 부동산으로 GDP 올리기 쉽고 부동산으로 경기 침체가 안 되는 것처럼 지표를 내는 게 쉽기 때문에, 그리고 PF 터지면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요걸 계속 미루니까 경제가 작살이 나고 있는 거다. 근데 이번 정부에서 유의미하게 디레버리징을 하려고 할까요? 타이밍을 놓치면 살아날 경제도 문제가 생기게 된다.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여러 가지 그 지표 변동에 따라서 환율이 널뛰는 걸 보면은 사람들이 다 지금 자금 우왕좌왕하고 있다는 소리고, 경제 자체가 회복이 쉽지 않으면요, 집값이 문제가 아니다. 돈을 못 버는데 어떻게 집값이 오르냐.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보시면 답이 나온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